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건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가 갖고 있는 잉그루드 랩이라는 미국의 북미 법인까지도 동시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면서 1년 내내 쉼 없이 올라왔고 올해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코스닥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 번 더 점프업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코스메카 코리아의 1분기 실적은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100%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고 또 실제로 경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배경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즉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가지고 개발하고 제조해서 그쪽 브랜드로 판매하든지 또 그쪽 브랜드가 원하는 용기에다 담아서 판매를 하든지 하여튼 이런 제조를 하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전체 제품의 지금 대부분 기초나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액의 한 98% 정도 제조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국 법인이나 미국 법인, 중국 법인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국내 법인과 또 이제 미국 법인이 꾸준히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법인의 부진이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의 부진 또 중국 화장품 시장의 소비 둔화 이런 것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작년 1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계속 꾸준히 두 자릿수까지로 해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12.2%로 피크를 치고 올 1분기 때는 10.9%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이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4분기 때가 가장 바쁘고 1분기 때가 이 직전 연도 4분기 때의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1분기가 실적이 좀 둔화되는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연결재무표상 지금 잠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외형도 직전 연도보다 올라오고 직전 연도 동기보다 훨씬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물론 직전 분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이 개선되는 모양새를 숫자로 125억 정도 규모로 이제 1분기에 이 실적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쪽으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난해 코스메카 소주 법인에 대한 정리를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잉그루드 랩이라는 북미 법인을 통해서 미국 쪽 시장에서 K 뷰티 이 제품들인 이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또 미국의 이러한 소비가 살아나면서 미국의 이런 화장품 OEM, ODM을 또 대행해주는 면서 이제 실적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전체 지분이 40.9%가 이 최대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조임래 회장이나 부인이 갖고 있는 이 지분들은 결국은 조현석 아들에게 이 승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꽤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 조임래 회장이 1953년생으로 연로한 거의 70세가 넘어서 이제 현역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비용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작년 1년 동안 코스메카 코리아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코스피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국민연금이 이 보유 지분을 소폭 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작년 12월 29일 대비해서 3월 29일 날 지금 1분기죠. 1분기 때 그 주식 수가 소폭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아예 5%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 보유 지분 대부분 다 정리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오히려 지분수를 더 늘려서 이 거래소 이전까지도 같이 가서 거래소를 이전한 이후에 거기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 폐지 승인 신청을 했고, 이건 이사회에서 거래소 쪽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 그 신청한 것이고, 이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그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거래소 종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작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뭐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더 그 거래소를 이전하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거는 뭐 이 코스닥 종목을 사는 그 펀드와 이 거래소 쪽을 사는 이 펀드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리고 인그루드 랩도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영향을 받고 지금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북미 법인이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의 적정 주가는 8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블 이상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인그루드 랩도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26,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또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히 사들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들이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 차트를 그려왔었는데요. 이제 그 거래소를 이전하고 나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주의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경영권 승계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경영권 승계는 말 그대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가 싸져야만 오늘가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코스메카 코리아의 요번 그 거래소 이전은 그나마도 비싸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후에,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내수 쪽에서 화장품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고, 해외 시장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 해외 시장만으로는 실적을 꾸준히 개선시켜 가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